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한 일주일 전에 추석 때죠. 그때 제 고객이 방콕에 오셔서 저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링크가 뭐냐면 태국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은 안 봐요. 다른 사람 거 내용을 거의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 좀 봤더니 쉽게 얘기해서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정말 태국 물가는 비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냐, 여러분들 중에서 제 방송을 보면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주재원으로 내년에 태국에 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애들 국제학교 이런 것 때문에 태국에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선택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콕 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위키의 자산격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바꿔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부의 불평등 해갖고 여기 보시면 부의 진위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2021년도 걸로 제가 이렇게 순위 나와 있는 걸로 쭉 보시면 미국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25위. 그런데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잘 못하는 나라. 제 블로그 오래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나라. 스웨덴이 12위죠. 아마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제일 자산격차가 클 겁니다. 제가 자산격차라고 얘기를 하지 빈부의 격차라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가 빈이고 어느 정도가 부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산격차라고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PD 출신인데 특히나 PD 출신들이 스웨덴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뭐냐, 본인들이 스웨덴에 대해서 공부라고는 하나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사회민주주의 국가 중에 제일 유명한 국가니까. 그러니까 스웨덴이 마치 천국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득격차가 낮은데 자산격차가 높다는 건 예전부터 굳혀져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사다리가 없어요. 여기는 애초부터 사다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도 없고요,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자, 요거 다음에 한번 또 블로그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러시아 이렇게 쭉 나오죠. 미국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사는 나라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레이시아가 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베트남도 꽤 높아졌죠. 베트남도 점점 자산격차가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보시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자산격차가 높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선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태국 나옵니다. 태국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물론 이게 그 해에 어떻게 기준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많이 낮아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태국이나 한국이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산격차가 큰 나라다라고 보기는 수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부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자산격차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항상 보시면 항상 자산격차가 많이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자산격차를 느낍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태국도 자산격차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연락 오면요, 아속에서부터요 에까나이까지 요 안에 살려고 합니다. 요 안에 살려고 하죠.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면요, 왜 살려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걸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돼요. 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임대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해도 되는데
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 여기가 주거 환경이 좋냐라고 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주거 환경이 극악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높잖아요. 자, 여기서 물가가 높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건 얘기를 했죠. 통로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 거의 강남에 사는 거하고 비슷한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역 앞에 스코프 통로 새로 생긴 거 있죠? 이거 가격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거의 90억이에요. 환율이 올라서. 그러면 이래저래 한 100억이겠죠. 자, 그러면 그까지 안 가고 이 안에서 10만 바짜리 임대를 받고 사는 사람하고, 보통 주재원 들어오시면요 10만 바씩 넘게 나와요. 좀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10만 바짜리 사시는 분하고, 이 뒤쪽에 보면 조그만한 콘도들이나 아니면 오래된 흰색 콘도들이 있습니다. 20년 넘어간 콘도들. 이런데 원베드룸 살면요 2만 바트도 안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이 대부분 10만 바짜리 사는 사람이 높을까요? 15,000바짜리 사는 사람이 높을까요? 당연히 10만 바짜리 사는 사람이 높겠죠. 그분들은요 여기서 강남처럼 지내도 별로 느낌이 안 와. 그런데 16,000바짜리 17,000바짜리 사시는 분이 이 지역에 살면요 물가만 높은 지역에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강남에서 반전세 반지하집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주거 환경도 좋지 않은 곳, 이런 곳에 왜 맨날 뭘 찾으려고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살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한 5년 전에 왔어요. 5년 전에 내가 와서 내 예산으로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있었죠. 그리고 돈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요즘에 한국 식당을 자주 갑니다. 왜 한국 식당을 자주 가냐? 가격이요 한국하고 이제 똑같거나 좀 더 싸요. 예전에는 왜 잘 안 갔느냐? 한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지나서도 가격이 전혀 안 오른 식당들도 있고요. 올랐어도 대부분 조금 올랐습니다.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요. 왜냐하면 한국 가격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00원 정도 아니면 11,000원 정도 하던 가격이 비싸 보였지만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 정도 점심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한국보다 따로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경제 능력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살 능력이 안 되는데 굳이 이 지역에 살면서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물가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요게 물. 이게 드링킹 워터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 드링킹 워터. 이렇게 표지 레벨이 단순한 거. 이런 거는 드링킹 워터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수한 물입니다. 요거 보시면 51바트이죠. 12개. 그러면 12개 51바트이면 얼마입니까? 심지어 이거 배달해 주는 가격이죠. 4.25바트입니다. 446. 200원도 안 해요. 330ml 하나에 200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조금 비싼 거 볼까요? 요거는 조금 더 화려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미네랄 워터입니다. 이건 자연 물이죠. 이건 89바트죠. 자, 그러면 가격이 비싸냐? 7.4바트죠. 자, 그런데 이거 세븐일레븐 가면 10바트입니다. 냉장고에 든 거. 10바트 해봐요. 420원, 뭐 430원 요 사이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편의점에서 물 한 병 가격이 얼마냐?
삼다수 하나 사 먹으면요 거의 1,500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2개 사면 1개 공짜로 주고 3개 사면 1개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그냥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현저히 싼 거예요. 현저히 싼 겁니다. 이때 말해서 이거 2개짜리 먹잖아요. 하나는 치킨이고 하나는 이거 햄버거입니다. 이거 먹으면요 돈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200바트도 안 나와요. 라면 사면요 제가 태국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 5개짜리 2개가 71바트이지 않습니까? 한 개 얼마일까요? 7.1바트. 10바트에도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420원, 430원이에요. 배고프면요 3개 먹어도 1,000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거 10개 62바트. 자, 그런데 어떻게 먹으면 돈이 많이 나오냐? 여기 마매종이거든요. 진짜 맛없습니다. 여기 왜 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마매종이 어디 있냐면 동키몰에 있습니다. 동키몰에. 동키몰에 가시면 마매종이 있는데 가격 보시면 런치 시간에 가면 런치 세트로 350바트 합니다. 그러니까 런치 시간 아니면요 그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자, 여기에 제 기억에 이게 부가세하고 서비스 비용 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훨씬 비싸지죠. 그리고 점심때 넘어서 가면 훨씬 더 비싸집니다. 이런 데서 밥 먹으면요 강남 가격이죠. 통로에 있는 스시야 가서 밥 먹으면요 뭐 사시미 세트라도 하나 시켜 먹잖아요. 그냥 10만원 넘게 나옵니다. 이래저래. 거기다 술까지 먹잖아요. 그러면 부지기수로 돈 나옵니다. 그랩으로 로얄 피자에 제가 한번 시켜 먹는데 로얄 피자에 이거 2판짜리 시켜 먹으면 379바트 나와요. 10인치짜리. 아까 함박스텍 마매종에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쌀 겁니다. 여기서 시켜 먹는 게.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란 살짝 익혀갖고 싸가지고 팥그랍하고 해주죠. 이거 101바트. 이것도 배달 가격입니다. 매장 가서 먹으면 더 싸요. 이렇게 똠양국수도 마찬가지죠. 매장 가서 먹으면 더 쌉니다. 이거 2그릇 시켜 먹어봐야 요거 클리어한 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안 보이는데 요거랑 아까 앞에 보였던 그 팥그라파오랑 2개 시켜갖고 먹습니다. 그거 2개 먹어봐야 한국 식당 가서 김치찌개 먹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여기가 그리고 싼 식당이 아니에요. 태국 식당 중에는. 여기 제가 시켜 먹는 팥그라파오 집 요거 아마 곱빼기일 겁니다. 요게 95바트. 그리고 어제 제가 무가타 갔거든요. 요게 398바트짜리 먹으면 무한리필이에요. 쏨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음식 그냥 무한리필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먹고 제가 계산했는데 796바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띠노에 가서 먹으면 뭐 식재료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600바트 나와요. 600바트 2명이. 지금 전부 다 2명 가격입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핫팟맨 가서 먹어도요 1000바트이 안 나와요. 진짜 조금 기분 좋은 날 스시 무한리필집 있습니다. 그 스시를 무한리필집 가면요 현금으로 주면요 899바트밖에 안 받아요. 뭐 세금도 안 받습니다. 서비스 비용도 안 받고. 그러면 2명 가갖고 먹어봐야 2000바트 안 나와요. 거기에 샤브샤브 다 공짜로 나오죠. 어제 제가 먹었던 조금 비싼 거 먹었어요. 옆엔 75바트인데 저는 95바트짜리. 싸니까. 그리고 커피점 원투투 커피라고 새로 요즘 생겨서 선풍적으로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저가 커피 전문점 그런 곳입니다. 여기 가격 보시면 55바트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점마다 가격이 60바트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에까마이 게이트웨이에는 60바트 하고요. 풋나위티에는 55바트 합니다. 자, 그런데 맨날 그 맛도 없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드시면요 이거 2개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살면서 물가가 낮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내가 10만 바트짜리 살든 아니면 한 달에 15,000바트짜리 집에 살든 여기 물가가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가는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 일본 사람들 많이 살아요. 일본 가게들 많고요. 그러면 그 유명한 일본 가게 가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으면 10,000원 넘게 나와요. 라면 한 그릇에. 슈퍼 빅시 안 가고요. 이 지역에 후지 슈퍼 가서 사면요 더 비싸요. 거기서 맨날 거기 있는 식품 사 먹고 하면요 그럼 물가가 비쌀 수밖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지는 건데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물가가 비싸니 싸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물가가 비싸다는 건 태국에 잘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강남에 사는 것과 비슷한 돈이 들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왜 말씀드립니까? 제발 여기서 왜 살라고 그래. 심지어 제가 안 해준다라고 얘기한 단기 임대 찾는 문자 자주 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맨날 여기 찾아요. 여기 좋은 데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니에요. 여기 터미널 21 좋은 백화점도 아니에요. 명품도 안 팔잖아. 여기는 제가 이거 수년 동안 얘기해도 정말 안 변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사는 사람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곽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살았던 분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 나 혼자만 못 살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뭐 이 나라가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타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살 능력이. 강남에서 내가 사는데 내가 버는 돈이 적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강남 사람들처럼 살 수 없으면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서울 지역에 살아요. 근데 거기 살 때 한 5년 내내는 괜찮았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물가가 높아서 힘들다. 그건 다른 사람들 임금 오르고 할 때 대임금은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가라는 게 그냥 누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물가는 정말 쌀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거 서울보다 더 비싸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는 천국이에요. 한국에서 치는 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여기가. 달리 제 고객들이 택시에 골프채 싣고 골프장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체감하는 물가라는 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가 몇 년 전보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은 그러니까 내 예산은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주를 하거나 애들 학교 때문에 와야 되거나 또는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 수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보다 훨씬 불만족스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